오늘 얘기할 주제는 짜증과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썼던 옛날 글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 중에서 2년 전에 썼던 글인데 그 이야기의 이제 주제가 짜증과 위로에 대한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2년 전에 그 느꼈던 그런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글이었냐면 어느 날 있었던 그냥 해프닝이었어요. 그냥 해프닝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제 글을 썼는데, 저희 신랑이 이제 한동안 레진 아트에 이제 꽂혀가지고 아이들하고 그걸로 펜던트를 만들고 반지대에다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수제 반지를 아이들하고 이제 잘 만들었었어요. 아마 그게 퇴근하고 저녁이었을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그 레진 아트로 또 반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그 레진 아트에 들어가는 그 반짝이 같은 거를 막 잘 간수를 못하니까 그 반짝이가 쏟아지고 막 집안에 그 반짝반짝한 게 막 떨어져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아이들하고 그 레진 아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꾸 그걸 막 흘리고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담이 루미한테 막 은근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뭐 애들한테 왜 짜증내 막 이러면 또 신랑과 저랑 또 감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지금 좀 짜증이 나 있으니까 아빠한테 말 걸지 말자.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를 한 거죠. 아빠한테 가지 마. 아빠한테 말 걸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저희 신랑이 저희 다미 루미한테 짜증내는 모습을 보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아이들이 아빠한테 말을 안 걸기 시작한 거예요.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눈치를 보라는 뜻이었는데 아이들이 좀 어리니까 눈치 보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아예 아빠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미는 지금보다 더 많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루미가 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들어야겠고, 근데 아빠가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말을 시키는데 내가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하지 마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딸 다미는 엄마가 그러는 모습이 좀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좀 몰랐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가 오히려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법칙인 거죠. 나는 아이들한테 화내도 돼. 하지만 신랑은 아이들한테 화내면 안 돼. 그런 거죠. 왜냐?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 혹은 큰 소리를 낼 때는 이건 훈육인 거고, 신랑이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내는 거는 그냥 단순 짜증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랑이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거가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신랑한테 왜 아이들한테 그래?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아빠 접근 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냥 그날은 내가 그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건데, 저의 그런 태도가 다미아는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미랑 루미랑 재우려고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미아가 막 울먹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지금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거는 화가 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난 아빠를 위로해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얘기를 듣는데 뭐라 그러나 좀 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미가 9살 정도였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급 반성 모드가 되더라고요. 다미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미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좀 불러줘. 내가 아빠를 위로하고 싶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 재우고 있는 방으로 신랑을 불렀죠. 그랬더니 다미아가 아빠를 막 안아주면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저도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다미가 이제 아빠를 안고 막 그렇게 울어주니까 저희 신랑도 아빠가 너희들한테 짜증내서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이제 훈훈하게 분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미도 저한테 아빠를 안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위로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끝이 났는데, 제가 다미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간혹 아이들이 엄마한테 징징대고 막 우리가 생각하기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이유 없이 막 엄마한테 짜증내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한 거죠. 본인들도 어디선가에서 짜증나는 일들이 있고 이제 감정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징징대고 짜증내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혼을 내는 거죠. 너 왜 짜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럴 때 아이들이나 혹은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자기가 짜증난 일에 대한 자기의 감정에 대한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혹은 공감이 필요한 거죠. 그냥 다미아처럼 같이 안고 울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족이죠. 뭐 아이들이나 신랑이나 그런 감정에 지금 막 이렇게 그런 감정이 가슴 속에 막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그거를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런 글을 썼을 때, 맞아, 이게 그런 감정이 들 때는 내가 상대를 위로해줘야지 라고 막 생각했었는데, 저도 또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또 그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혹시 아이들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또 신랑이 짜증을 내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어 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짜증이 났을 때 또 신랑이나 아이들한테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나의 그 감정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뭐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같이 파이팅해서 싸우지 마시고 위로와 공감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습관이 돼서 상대방도 이제 내가 감정이 안 좋을 때 아마 위로와 공감을 해줄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